네, 수요일 오후장 성공투자 오후 증시의 정인성입니다.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고개를 드는 시장입니다. 오전장 흔들렸던 코스닥도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현재 0.5%대 상승으로 83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스피 시장도 0.4% 오름세로 2367선, 2370선 부근에서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 반등의 힘 이어갈 수 있을지 또 뒷심을 발휘하고 있는 시장 믿어도 될지 주주의 세계를 통해서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 자리해 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뒷심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도 막판에 확 올렸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시장 좀 올라오고 이럴 거면 흔들지를 말지. 이 뒷심 발휘하는 시장을 조금 더 믿어봐도 되나요? 일단 수급적인 부분이 상당히 컸었던 것 같아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상방보다는 하방으로 보고 있다 말씀드렸고요. 지금 방향성부터 짧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장 같은 경우에 저는 800에서 900포인트, 100포인트 안에서 박스닥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어제 기록했었던 밑꼬리 달면서 세게 올라왔었던 부분이 상당히 유효했던 것 같아요. 즉 단기 저점 자체는 800선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네. 현 시점에서는 제한적 하락, 그러니까 추가적 하락하더라도 800선 전후에서 하방 잡아준 이후에 지금은 상방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지난주하고는 180도 지금 견해가 틀리죠. 지난주 하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게 커진 이후에 단기적으로 제가 생각했었던 박스닥 하락 자체 어제 찍고 나서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로 돌렸다는 부분, 이런 부분 자체는 어느 정도 낙폭 과대했다는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네.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최소한 이번 주까지는 제한적인 하락을 보는 가운데 상방을 바라보면서 플레이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네. 하면 그 반등하는 장 속에서 어디가 더 두드러질 수 있을지 오늘의 특징 업종으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내수 소비 유통주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오늘도 잘 버텨내주고 눈에 띄는 흐름 보이고 있어요. 영업무역, 한세실업, 이 의류주들뿐만이 아니라 NS 쇼핑이 부해가 걸리면서 홈쇼핑 관련주, 백화점 관련주 다 좋더라고요. 네. 먼저 의류주부터 볼까요?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영업무역과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 좀 찍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언제 얘가 이렇게 올라왔지?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최근에 시장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부침이 있지만 부양책 통과가 상당히 큰 규모로 될 것이다. 연말 소비 시즌 이런 부분을 맞아서 이런 부분이 커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국내 같은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최근에 실적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또 실적주,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성장주, 기술주 최근에 조정 국면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현재 대안투자, 틈새 전략을 찾아가는 것 같고요. 영업무역 한세실업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계속 우려가 컸었던 화승엔터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네. 최근에 FNF라든지 여타 이런 의류주 이런 쪽이 상당히 올라왔고 NS 쇼핑 같은 경우에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흐름으로 보아요. NS 쇼핑. 네, 최근에 GS 홈쇼핑이라든지 이런 그 홈쇼핑 관련주들 현대홈쇼핑 같은 경우도 보면 흐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NS는 거래량 자체가 거의 많이 없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사주더라도 수급적인 쏠림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이슈로서 보고 있고 소비주, 내수주, 순환매가 돌아가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의류주, OEM, ODM뿐만 뿐만이 아니라 브랜드 업체들 그리고 말씀하셨던 홈쇼핑 관련주 심지어 백화점이라든지 네. 면세점까지도 같이 올라가면서 지금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소비, 내수, 순환매 흐름 속에서 지금 나타나는 흐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것이 네. 반등장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반등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가지 못했던 기존 주도 섹터에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요? 이런 종목들은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사실 견조했던 섹터여서 네, 그렇죠. 이 반등장이면 이 섹터가 약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투트랙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아니면 도다, 홀 아니면 짝 이런 식으로 딱 정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제 어떤 종목을 편입을 할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투트랙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소비, 내수, 유통 이쪽으로 한 축으로 구성을 해 놓으시고 이게 계절적 성수기와 맞물려서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치료제, 백신에 관한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는 네. 거죠.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이런 종목들 예를 들어서 뭐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아예 못 올라 있더라고요. 뭐 이런 개별적인 의류주라든지
혹은 뭐 현대백화점 같이 잘 가고 있는 이런 쪽을 한 축으로 담아 놓으실 수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었던 낙폭 과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기술주, 성장주 그런 쪽 같은 경우가 800에서 900까지는 아니더라도 850선 윗선까지만 올라가게 되면 이런 쪽은 탄력이 강하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IT 소부장이라든지 지금 정책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쪽을 담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T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견조했던 내수 소비주 섹터 안에서도 지금 트레이딩 관점으로도 여전히 또 갖고 가자라는 건가요? 네, 이쪽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어떤 견조할 종목 것 보세요? 같아요. 일단 앞서 신성통상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너무 애국 테마주 아니에요? 애국 테마로서 엮여 있어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일전에 뭐 정치 테마로서도 일부 연관되어 네, 있었던 맞아요. 그런 종목인데 제가 생활 속의 가치 투자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얼마 전에 10월 10일 날 텐텐데이라고 해서 제가 탑10 매장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대다수 물건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 쇼핑에 들어가서 온라인 몰에 들어가서 주문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너무나 이제 재고 물량이 많이 이렇게 소화가 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서 저한테 문자가 다시 오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거 자체가 재고 품절로 인해서 오. 발송을 못합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즉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이런 내수나 소비 같은 게 풀려가고 있는데 이쪽이 유니클로 대체제잖아요. 네. 이런 부분 실적이라든지 이런 아. 부분과 연관 지어서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탑픽을 신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내수 소비주 안에서는 신성통상을 탑픽으로 이건 좀 단기 성향인가요?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중기적으로 이쪽도 하나 그리고 더 그동안 좀 낙폭과대했던 쪽에서도 기존 주도 섹터에서도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자는 잠시 후에 종목픽에서 또 네. 꼽아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좀 같은 맥락에서 우리 쇼핑하면은 뭡니까? 사실 네이버 쇼핑 많이 하잖아요. 빼놓을 수가 없죠, 당연히. 오늘 네이버가 올라요. 최근에 외국인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해주는 상황에서 네이버가 한 2달 정도 쉬었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덜 올랐죠. 쇼핑에도 지금 소비주에도 엮이죠. 실적도 괜찮다 하죠. 이제 네이버도 갈 때 되지 않았어요? 비빅 관련된 종목에서도 확실하게 지금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언택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6개월 만에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20선을 앞서두고 20주선 그러니까 지금 주봉단 조정 자체가 나타나고 나서 지금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카카오, 네이버 둘 다 좋죠. 근데 결국 온라인이라든지 이런 쇼핑의 주도권 가지고 있는 거는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네이버 페이의 결제 주도권을 앞세워서 이런 부분 자체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쿠팡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쪽은 확실히 네이버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박 종목이라도요. 네. 올해 이렇게 한 2배 이상 올라왔었잖아요. 대박 종목이라도 1년 365일, 1년에 220거래일 항상 올라갈 수는 없어요. 한 6개월 올랐으면요. 한두 달 쉬어가고 두세 달 쉬어갈 수 있는데 지금 이미 한두 달 이상 쉬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분할로 조금씩 매수해 가셔도 좋겠다 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2달이면 네. 많이 쉬었다 아이가 그렇죠. 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 특히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을 중심으로 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유효하다. 그리고 조정받으면서 얼마나 갖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좀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마음고생 많이 그래서 하셨죠. 좀 반등을 기대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그럼 여기서 더 확대해서 결제주들도 실적 그렇게 좋다 했었는데 쉬었잖아요. 이쪽도 같이 볼 수 있어요? NHN 한사겔은 그나마 그래도 견조한 축에 속했어요. 뭐 KG 이니시스, 모빌리언스, 다날 다날 뭐 이런 이런 거 보면. 관련된 종목들을 하락세 대비해서 NHN 한사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뒷받침이 되는 거고요. 해외 결제 비중 같은 경우가 확실하게 애플의 마스터피지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지금 조심스럽게 연내에 애플뿐만이 아니라 해외 유수 거래처로부터 추가적인 이런 마스터피지와 같은 대형 이런 결제 관련 플랫폼 주도권을 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NHN 한사겔 같은 경우에는 핀테크가 됐든 IT가 주도하는 테크핀이 되었든 네. 이쪽 관련 대장주로서 네이버와 더불어서 투탑으로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짧게. 우리 왜냐하면 네이버, 카카오 항상 따라붙은 친구 있잖아요. 네. NC소프트. 네. NC소프트는 오늘 또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 신작 출시 지연된다고 해서 NC소프트가 제일 오래 쉬었어요. 4달 넘게 쉰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비빅 관련된 7종목이 갈 때도 나머지 6종목은 다 가는데 마지막에 게임 관련해서는 유독 못 갔던 맞아요. 종목이잖아요. 지금 현 시점에 나타나고 있는 거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목표가 100만 원에서 안 내리던데요? 삼성전자 증권사들이? 목표가 7만 원에서 내리는 거 보셨어요?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이미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올해 7월 달이죠. 99만 7천 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100만 원 언더로 이제 목표가를 낮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최근에 투자 의견을 보면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높인다기보다는 그냥 홀드 관점에서 유독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장 모멘텀은 일부 지연이 되지만 향후에 지스타라든지 이런 게임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많이 쉬었다 아이가 이제 갈 때 되었다 뭐 이런 그러니까요. 느낌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서 보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이제는 되돌림으로서 보면서 네. 접근해야 될지 그런 부분은 좀 더 이런 흐름 자체를 일주일 이상은 좀 지켜보면서 연속성 있게 나왔을 때 네. 그때 보겠습니다. 네, NC소프트는 좀 제한적인 흐름에 대해서 일단 아직은 물음표지만 가장 일단 종목 안에서는 네이버와 그리고 결제주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비롯한 내수 소비주 안에서는 또 신성통상을 지금 시점에서도 관심 유효하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올라올 네. 수 있다, 분할 매수 해볼 수 있다 하셨잖아요. 지난주 그랬죠. 자, 네. 이제 하나와 두산그룹주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 하나솔루션이 리포트가 나왔어요. 네. 화학도 좋고 태양광도 좋고 실적도 좋고 그러면서 하나솔루션을 비롯한 하나그룹주들의 또 우선주들까지 반응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예전에 이거 같이 짚어봤었거든요. 한 3개월 전 말고 지난주 얘기를 해주세요. 7월 29일에 같이 짚어봤었는데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하나그룹주, 하나솔루션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키워드 자체는 친환경이다. 근데 많이 올라가는 거 따라가려면 힘드니까 차라리 그 정도에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 많이 쉬어가 있는 종목은 현 시점에서 그 다음 차례 포지셔닝 해놓고 기다릴 수 있겠다 말씀드려서 두 종목 말씀드렸죠. 첫 번째가 하나솔루션이었고 두 번째가 CS 윈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그룹주 오늘 올라왔는데요. 하나뿐만이 아니라 하나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하나 관련된 이름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무더기로 다 같이 올라왔단 하나 말이에요. 우선주, 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하나솔루션 우선주 뭐 다 올라요. 그러니까 일전에 하나그룹주가 다 같이 올라왔을 때는 니콜라 관련 이슈가 있었을 때 그때 올라왔는데 오늘 올라오는 것이 니콜라 관련해서 올라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뭐 하나그룹주나 뭐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뭐 매각 관련 이슈 있을 그렇죠. 때 그러니까 그룹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라온 거는 개별적인 어떤 M&A 관련 모멘텀이라든지 지분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같이 올라오는 건데 네. 오늘은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하나솔루션을 대상으로 보고 있어서 그쪽만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자기 차례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래서 변동성이 좀 크잖아요. 맞습니다. 먼저 선제적으로 조정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이 지수가 턴하는 과정에서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그냥 트레이딩 바이 관점에서 한 2, 3일 정도 지켜보면서 트레이딩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그룹주 내에서도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견조해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굴삭기 수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이런 매각 관련된 이슈 네. 이런 부분은 모멘텀으로서 꾸준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각 그룹사의 대표적인 종목을 말씀드리자면 하나솔루션과 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IT와 그 낙폭을 확대했던 신재생 쪽에서 네, 반등이 그렇죠. 나오는 장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도 유효합니까? 그렇죠. 그런 종목들 지난주에 친환경 키워드로서 다음 차례가 어디가 될까? 그때 탄소 배출권이나 액화수소라든지 맞아요. 뭐 다 같이 갔었잖아요. 근데 먼저 이제 고점 대비해서 30% 조정 나왔었던 신재생 에너지 쪽 여기에서 실체가 있는 종목 네. 대장을 잡아보자 해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 솔루션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례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짧게는 접근 가능하다.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든지 팔 기회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급상은 삿바 싸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짧게 기대감은 좀 낮게 바라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도 좀 의견이 엇갈리더라고요. 많이 엇갈려요.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후보의 관련주도 엮이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어서 단기적인 변동성을 버틸 수 있는지 여부가 또 관건인 것 같은데 일단 갖고 계신 분들이 팔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의 반등장에서의 어느 정도의 오름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정도로만 봐야겠네요. 네, 지금은 좀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 짧게 네. 끊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두산그룹주의 이 매각 이슈로 오를 때도 짧게 봅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은 방향성을 먼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개별적인 모멘텀이나 이슈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오히려 일전에 뉴스 나오면 더 사는 분위기가 나왔었거든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근데 지금은 뉴스 나오면 좀 파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 속에서 그냥 짧게 아. 접근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이번에는 테마를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우선주 강하고요. 일부 정치 테마주 강하고 그리고 오늘 디지털 화폐 일부 관련주, 뭐 한네틀, 오지시스, 창투사, 뭐 코인 관련주가 최근에 좀 엮이죠. 네. 그리고 한파 관련한 테마가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디지털 화폐부터 이야기 나눠볼까요? 찐수혜주 있습니까?
찐수혜주요. 사실 워낙 테마적인 부분을 움직이고 있었죠. 하네트나 로지시스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풍산이 엮여요? 풍산이요? 풍산 같은 경우도 같이 엮이나요? 같이 지금 나오네요. 아, 그럴 수는 있겠네요. 풍산 같은 경우가 동전 제조하잖아요. 아, 그래서 혹시 만약에 그런 경우 있는데 이거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디지털 화폐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요. 아, 지금 화면에 이게 나갔나요? 네네. 네, 화면에 나가고 근데 있는데 풍산도 오르고 있어요. 네, 이와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 많이 엮이는데 사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찐수혜라기보다는 기대감이죠. 기대감이라는 부분인 거고 오히려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실체가 있는 종목은 좀 변동성이 크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코나이 같은 경우가 코나이. 예, 이번 주에 거래가 재개가 되었었죠. 맞아요. 3월 달에 투자 의견 한정을 받으면서 거래가 정지가 되어 있었다가 이번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어제 대표님 또 방송에도 출연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급등하는 모습도 이렇게 포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흐름을 오늘도 좀 일부 좀 이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코나이 같은 경우에는 지역 화폐 관련돼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코나페이 쪽 생각을 하게 된다면 찐수혜주로서는 그냥 코나이 정도 네. 이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거래 재개된 영향 때문에 최근에 좀 급등하면서 변동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제로 먼저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 자체가 워낙 크다 이 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린 거고 아. 6개월 동안 거래 정지되었다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파시고 싶으시겠어요. 근데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팔고자 하는 이슈, 모멘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크게 등락을 달리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도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네. 있잖아요. 급등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디지털 화폐라든지 지역 화폐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에서 실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쪽을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결국 코나이 빼고는 다른 쪽을 좀 찾아볼 수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디지털 화폐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코나이는 좀 관심 종목에 놓고 좀 네. 같이 지켜보자라는 의견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파주 좀 추위가 일찍 찾아온다. 이제 한파주가 벌써 움직이는데 자, 겨울하면 뭐 생각나십니까? 하나, 둘, 셋 저희 같이 좀 외쳐볼까요? 겨울하면요? 하나, 둘, 셋, 찐빵. 호빵. 오! 맞네요. 역시 먹는 거에 강해서 이거 짠 거 아닙니다. 저는 먹는 거를 저도 제일 먼저 먹는 거에 생각했어요. 강해서 예, 결국 SPC 삼립이 올라요. 네. 파세코도 지금 난방 제품 때문에 오르고 가스 관련주도 오르거든요. 한국가스공사도 그랬죠. 좀 선점해 볼까요? 그쪽은 의류 관련주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계절적 성수기와 소비, 내수, 유통 이쪽이 순환매가 돌아가는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호빵 관련해서 SPC 삼립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부와 관련지어서는 여러 가지 종목들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의류 그러니까 그리고 쇼핑 뭐 이런 쪽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수혜주를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겨울하면 생각나는 호빵, SPC 삼립 저도 좋아하긴 하는데 되게 무겁게 움직이잖아요. 네, 맞아요. 뭐 오히려 그런 종목보다는 좀 더 지금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고 있는 유통 관련해서는 현대백화점이 되게 눈에 계속 많이 띄어요. 맞아요.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도 많이 띄고 홈쇼핑도 현대 홈쇼핑이 유독 많이 띄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의류 관련해서는 한세실업 영업무역 찍어보고 얘가 언제 이렇게 올라왔지? 그러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안 좋다고 했던 화승 엔터 같은 경우도 유독 부진했잖아요. 네. 그 종목도 신압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서 이제 못 갔었던 종목을 좀 찾는 과정에서 제가 신성을 찾아본 거고 마침 제가 텐텐저리에서 탑10 매장을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본 거고 결국엔 또 의류주로 가네요. 그렇죠. 의류 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실체가 있지 않을까. 겨울 관련된 그리고 소비 관련된 이런 종목에서는 그래서 다시 신성통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먹는 걸 제가 참 좋아하긴 하지만 네. 먹는 거 뭐 농심이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지금 가져가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의류라든지 소비, 유통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축 하나 그리고 올라오는 쪽에서 그동안 많이 빠졌던 IT 소부장과 네. 뭐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의 종목픽 어떤 종목 분할 매수해 볼까요? 오늘은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러니까 내수주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동안에 유독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이 시장이 턴하니까 오늘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종목을 해야 될 것이냐 고민하다가 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IT 소부장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인 FNS테크입니다. EUV 관련주. 네, EUV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있죠. A5 관련주죠. 조심스럽게 이번 주에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A5 관련해가지고 2022년 하반기에 이런 부분을 가동이
진행이 되게 된다면 결국은 여기에 따른 수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지만 저는 안정적인 거 이런 것들 좋아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실적입니다. 결국 실적 시즌에 턴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자체는 실적인데 디스플레이 관련주 실적을 보실 때 유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 자체는요. 수주 받은 이후에 보통 한 이게 딜리버리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2개분기 후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삼성으로부터 대략 한 900억 정도 수주를 받았어요. 현재 시총을 보시면 되게 소형주잖아요. 한 800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당시에 900억 정도 수주를 받았는데 이게 6개월 정도 지나서 3분기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 관련돼서 이런 부분 자체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그러면서 PER 자체는 지금 현재 5배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데 그동안에 3, 4개월 이상 조정을 나왔다가 오늘 세게 튄 첫날이라서 네. 이게 되돌림이 세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첫 번째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공시내역을 쭉 확인하다 보니까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있어요. 자사주 매입 공시가 작긴 하지만 5월 달에도 한 차례 있었고요. 이번에 9월 달에도 한 차례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싸다는 인식하에 주가 방어 측면에서 주주가치 재고가 지금 원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두 번째로 체크하고 세 번째는요. 가격적인 메리트입니다. 오늘 올라왔지만 고점 대비해서 무려 50% 가까운 가격 조정이 그동안에 있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부담스럽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바라보시게 된다면 되돌림 초기 국면에서 FNS테크 보고 있고요. 목표가로는 기존에 13,000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격과 13,000원 중간적인 되돌림으로서 한 11,500원 정도 50% 되돌림 체크를 하고요. 손절가는 한 10% 정도 염두에 두고 한 8,000원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FNS테크에 대한 관심 목표가 11,500원까지 잡아주셨고요. 또 공개 방송에서도 IT주들을 짚어주신다고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되돌리게 된다면 많이 빠져 있었던 기술주 중에서 최근에 반응이 나오고 있는 IT 소부장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탑픽이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시장이 흔들림이 있는 와중에서도 실체를 가지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IT 탑픽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노란톡이랑 그리고 너튜브를 통해서 종목과 시황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주의 세계 오후장에 대한 움직임과 전략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